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신형 투싼을 보러 여기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잠깐 왔습니다. 신형 투싼을 보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은 굉장히 현대자동차 디자인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너무 파격적이다. 그런데 그 파격적인 게 호불호가 갈릴 때가 바로 이 매기라고 막 놀림받았던 소나타였죠. 이 호불호가 과연 이 투싼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디자인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마치 어떤 그 새 깃털이 짝짝짝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차의 표정에서 헤드램프로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지만 진짜 헤드램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DRL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헤드램프를 끄게 되면 눈이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다시 그릴의 일부분으로 감쪽같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소나타의 히든램프처럼 DRL을 껐을 때 그냥 몰딩처럼 보이다가 DRL을 켜게 되면 다시 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 하나의 어떤 속임수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디테일을 쓸 줄 알았는데, 투싼은 사실 그런 디테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투싼이 처음 나왔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 얘도 그릴의 일부분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있고 조명이 짠 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조명 안쪽이 다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투싼은 확실히 시동을 끄고 있을 때, 차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들어 있을 때랑 이렇게 차가 시동이 켜져 있거나 키 온 상태일 경우 두 가지 상태에서 차의 표정이 상당히 다른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 라이트 온 상태에서의 투싼은 정말 도전적이고 뭔가 진짜 좀 화끈한 모습도 보이죠. 결국은 헤드램프는 얘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얘가 결국은 눈의 이미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조명이 나가 있는 상태와 들어와 있는 상태의 이미지가 상당히 반전이 있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우선 투싼 전시되어 있는 차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사륜구동만 빠진 풀옵션 모델이고 가격은 3,200만 원 정도 합니다. LED 헤드램프는 이쪽에 있는 요 프로젝션 모듈 있죠. 프로젝션 모듈이 아니라 이 반사판 형태의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헤드램프 모양만 봐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워낙에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이 헤드램프 독특한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이 헤드램프 안쪽으로는 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를 이쪽으로 넣어줘 가지고 아마 이 공기는 이쪽으로 나오겠죠. 공력적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요즘 진짜 다이아 커팅 휠 정말 많이 쓰죠. 현대차의 휠 원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이아 커팅만 한 게 아니라 꼭 여기다 이런 장식을 꼭 넣죠.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약간 좀 조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좀 심플하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 차는 이미 바디 디자인이 워낙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휠까지 디테일을 많이 첨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표정이 굉장히 신선하고 세련되고 멋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헤드램프 끝에 이렇게 또 잔 기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랄까 음식을 메인 디쉬를 먹고 디저트를 계속 먹는 느낌? 사람의 눈이 이런 데 한번 감동을 하면 이런 데선 좀 쉬어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놓아주지 않는 그런 현대자동차 디자인팀의 어떤 집념 이런 게 느껴집니다. 자, 요즘 이런 투싼의 디자인을 보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사실 이 사이즈급의 SUV도 BMW나 벤츠가 특출나게 예뻐 보이는 이유가 프론트 휠이 앞으로 바짝 당겨져 있고 뭔가 후륜구동 베이스로 만든 그 SUV GLC나 이런 차들 보면은 확실히 옆모습이 예쁘죠. 그런데 그런 비례감 같은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 차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쁘게 만들었지? 이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비례감이나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어요. 비례감이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차의 스탠스 이런 것들을 볼 여유가 없고, 이 옆에 보면은 장난 아니죠. 심지어 여기도 꺾어놨어요. 여기도 꺾고 막 여기 이 철판 접힌 각도 한번 보세요. 이 철판 접힌 각도가 여러분 거의 90도 접어놨습니다. 90도. 이런 기교들이 딱 한눈에 봐도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차의 자세나 스탠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이에요.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 차가 옆에 보면은 여기서 이 피어오르는 이 앞바퀴의 이 볼륨감,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파격적인데 옆으로 가면서 여기서 템포 한번 쉬었다가 자, 여긴 매끈합니다. 매끈하다가 굴곡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만큼은 여유를 줬어요. 쉬는 시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시간 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굴곡이 시작돼서 여기서 접혀서 여기 아반떼에서 봤던 그 라인이 있죠. 바로 요 부분이 세 선이 만나는 그 꼭지점 부분인데, 여기도
이 철판 기교를 또 부려놨습니다. 앞에서 이 덩어리 한번 쫙 추구하고 뒤에서는 여기서 피어오르는 볼륨감을 딱 만들어낸 이 모습이 과연 이 세그먼트에서 어떻게 이런 조형을 만들어냈을까, 정말 원가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됐을까. 투싼은 어쨌든 소비자가가 막 이렇게 비싼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주유구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이렇게 주유구 크기를 크게 했지? 그쵸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뛰어놀아도 되겠는데? 물론 디젤 차인 경우 요소수까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었겠죠. 지금 보면 SUV다운 어떤 그런 강인한 느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듭니다. 특히 이 하단 부분을 플라스틱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그 험지를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요 라인들은 사실 약간 그 우르스가 생각나기도 해요. 뭔가 이게 굉장히 우르스가 종이접기를 파격적으로 한 차잖아요. 근데 지금 투싼도 어떤 뭐 디자인이 비슷하진 않지만 특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르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3억을 줘야 되는 우르스랑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투싼의 디자인적인 이 철판 가공 기술이 뭔가 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닫은 다음에 리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현대 로고가 위로 갔네요. 위로 갔고 이게 보면은 표면이 분명히 로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면이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감이 지금 벌써 스월 마크들이 꽤 많이 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스월 마크가 안 나는 소재로 뭔가 조금 더 마무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뭔가 글라스 소재라든지 조금 아쉬움이 드네요. 굉장히 신기해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와이퍼가 위쪽으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인지로버나 좀 비싼 SUV들 보면은 와이퍼가 여기 없어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 뒤쪽의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걸 과감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뒷모습은 사실 앞모습에 비해서 파격적인 부분은 조금은 덜해요. 하지만 역시 이 뒷모습도 그 실제로 보면은 입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이제 테일램프가 있고 안쪽에 요 점이 또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봐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또 꺾이고 들어가고 또 나오고 다시 또 들어가고,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좀 과감한 종이접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딱 멀리서 이 차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스페셜 비클이구나.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전쟁 영화에 보면은 그 어떤 장수가 가진 특별한 무기를 이렇게 빡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투싼의 테일램프 봐보세요. 위치를 바꿔서 보면은 얼마나 입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위치를 바꿔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테일램프가 딱 자기의 각도를 드러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소나타의 테일램프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벌써 좀 세월감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진짜 디자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이제 리딩하는 브랜드가 돼버렸어.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리딩을 해. 그럼 얼마나 좋으면 여기 파리가 여기 앉아있겠어요. 파리가 투싼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앉아있습니다. 말 나와서 말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이 차를 봐도 굉장히 임팩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런 그 윈도우 몰딩도 쭉 오다가 여기서 두꺼워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면을 제대로 나누고 있죠. 여기 워낙 복잡한 면들과 복잡한 부품들, 여기 철판, 여기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는 몰딩 커버, 철판, 이런 것들이 만나는 요 지점은 좀 뭐랄까, 좀 단차도 조금 보이고 조금 약간 더 타이트하게 조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실내 이거 뭐야, 공간. 투싼 맞아요? 리클라인도 상당히 많이 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놀랍네요. 일단 실내 공간 조금 이따 할게요. 문은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앞문짝 느낌은 괜찮아요. 앞문짝 닫히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고, 뒷문짝은 그리고 SUV는 여기 문짝 밑에 몰딩까지 같이 열려서 여기서 이렇게 바지가 닿아도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배려한 거는 참 좋죠. 이런 게 아쉽죠. 이런 거 아무리 투싼이라도 이런 마감재를 노출시키는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든 여기 플라스틱 커버 하나만 해줬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산타페도 이 부분 마감이 좀 아쉬웠는데 팰리세이드부터는 괜찮은데 확실히. 그리고 여기 시트가 요 날개가 굉장히 지금 얇거든요. 요 부분이 너무 얇으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구성을 확보하기가 좀 쉽진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아쉬운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위로 올리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어떤 자동차 브랜드든지
익스테리어를 잘하면 인테리어를 살짝 놓치는 느낌이 있고, 인테리어를 잘하는 브랜드는 익스테리어가 살짝 아쉬운 느낌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 때 딱 처음 시작이 됐죠. 외관도 멋지고 인테리어도 멋지고. 물론 소나타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소나타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불호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소나타 또한 그렇고, 아반떼도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보기 좋죠. 그래서 이 외관, 만족스러운 외관에 만족을 하다가 실내를 봤을 때 어떤 그 이어지는 만족도, 와, 정말 이 산타페 죽어봐 한번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동생이 어떻게 형을 이렇게 위협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식구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실내에 타봤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은 뭐 소나타나 아반떼에서 봤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특히 방향지 시등이나 와이퍼 레버 같은 부분도 기존 모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후방 카메라 화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이며 모니터 크기며 송풍구 디자인도 절제하면서도 딱 세련되게 표현한 그 느낌, 그러면서도 여기서 시작된 이 라인들을 우아하게 같이 버무린 이런 느낌들이, 와, 진짜 현대자동차 인테리어 왜 이래? 언제부터 이렇게 했지? 그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그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지만 조금 그 뭔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뭐 하나 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푸조가 하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을 작게 가져가고 여기는 그대로 디자인적으로 놔두고 요 위쪽에다가 좀 해줬으면은 HUD가 없는 단점도 극복하면서 좀 더 유니크하게 뽑아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어요. 여기 지금 약간 외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레버에는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이런 레버들이 있는데, 이 레버들이 운전자들을 바라보고 서 있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버튼들이 다 터치로 바뀌었어요. 뭐 라디오, 내비, 볼륨도 다 터치예요. 그래서 이 터치는 사실 물리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조작할 때는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볼륨을 줄이려면 확 이렇게 레버를 돌려야 되는데 찾아서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물론 뭐 스티어링 휠에도 버튼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물리 버튼을 아예 없앤 거는 글쎄요, 지금 보면은 운전하는 와중에 요 글자, 작은 글자 하나하나들을 보는 게 오히려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요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물리 버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 생각이 듭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싼 파노라마 썬루프. 와, 열리는 거 보세요. 어디까지 열려? 열리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는구나. 그리고 변속기가 버튼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공간적인 어떤 그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아놨네요. 팰리세이드는 여기를 뚫어놔서 은근히 이쪽 부분 활용성이 좋았는데 저 부분 뚫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 아무튼 인테리어 디자인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디자인을 너무 매끈하게 잘 뽑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인조 가죽을 안 꼬매줘도 보기가 좋아. 지금 우레탄이거든요. 우레탄 질감도 굉장히 차분한 질감을 썼습니다. 뭔가 어떤 그 현대자동차가 인테리어 만드는 그 소재나 어떤 그 패턴, 그런 디자인적인 능력이 정말 정상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볼트는 노출한 거는 여전히 아쉽긴 하죠. 자, 이번에는 운전석에 앉아서 제가 제 174키 기준으로 맞춘 다음에 제 포지션에 딱 맞춰서 시트를 조절을 했고요. 그대로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확실히 얘가 높게 있어서 그런지 차가 되게 약간 그 안정적인 SUV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대시보드의 기울기를 보면은 진짜 수평적이잖아요. 대시보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근데 수평적인 대시보드가 이렇게 쫙 위에 펼쳐져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도 해요. 여성분들은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테리어가 저를 이렇게 좀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제 취향에는 사실 이런 인테리어를 투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단차 같은 거 조절하는 것도 독일차가 울고 가겠는데? 잘한다. 하지만 여기 있는 볼트는 잘못했다, 투싼이. 자, 그래서 공간은 한 이 정도 남는데 진짜 산타페보다는 작겠지만 이 정도 공간이 투싼에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은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아이고, 다 접어버렸네. 접었을 때는 이렇게 풀플랫이 됩니다. 뭐 캠핑하거나 그럴 때 되게 좋겠죠. 자, 그래서 앉아볼게요. 앉았을 때 한 뼘 남습니다. 한 뼘. 이 정도면 공간적으로는 전혀 아쉬움 없어요. 뭔가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깔 게 없어. 물론 주행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어떤 실내외 구성은 좋네, 진짜.
게다가 이만큼 리클라이닝 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아무튼 이 신형 투싼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0 터보 엔진이 기본에 7단 DCT가 이제 기본인데, 디젤 2.0 8단 자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아닙니다. 자동 변속기가 191만원 더 비싸요. 사륜구동은 196만원 더 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 투싼에 굳이 사륜구동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도시명 SUV를 타기에는.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가게 되면 2641만원, 인스퍼레이션 3155만원, 이제 19인치 휠은 여기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는 물론 엔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서 가격이 400만원 정도 더 비싸집니다. 아무튼 다음번 주행과 일상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